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 재활의학과 원장 장재원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부상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이 그 양재천 주변에 있어서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부상으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달리기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특히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중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이제 달리기 러너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상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 평균적으로는 그 1년 동안 이제 달리시다 보면은 적어도 한 45% 정도 환자분들이 한 번은 이제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상을 좀 잘 받게 되시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발이랑 발목이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다리 종아리 쪽으로 해서 통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대부분 다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훈련량을 최대한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주당 한 10% 정도씩 거리나 시간을 증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기를 너무 이제 매일 하시다 보면은 부상당하기 쉽기 때문에 하루를 달리기를 하셨으면 그다음 날은 이제 수영이나 뭐 자전거 같이 좀 다른 근육, 아니면 상체를 많이 쓸 수 있는 다른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이 이제 다치는 거는 또 몸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또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꼭 체크해 보셔야지 되고요.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일단 그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한, 이제 저희가 진료 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10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거는 그냥 좀 집에서 쉬셔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질환들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제 주로 이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고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통증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통증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저희가 바스 스코어라고 해서 통증 점수를 보통 체크해서 요거 어떻게든 통증을 좀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안 아픈 게 이제 0 점이고, 제일 통증이 심한 게 10 점이라 봤을 때 요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한 2점 정도가 그냥 약간 뻐근한 정도의 통증이고, 3점 정도부터가 약간 이제 더 다치면 아플 것 같은 좀 약간 찌릿한 통증, 좀 몸이 좀 이상한데 약간 요런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3 점이 넘어가면은 뭔가 병원에서 좀 치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2점 이하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점수가 0 에서 한 2점 정도면은 그냥 그 가벼운 통증이나 불편한 감의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달리기를 멈춤하면 통증이 바로 이제 사라지는 통증이고요. 대부분은 근육의 어떤 뻐근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제 몸 충분히 풀지 않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근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3 점부터는 뭔가 좀 아픈데 약간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든지, 달리고 나서도 뻐근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너무 많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고 정도의 통증인 경우에는 3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상이 회복 가능하지 않은 정도로 손상이 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나 뭐 힘줄, 이런 연부 다른 조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달리는 과정 중에 한 3점 정도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 달리기를 중단하시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달리기를 완전히 쉬시는 게 좋고요. 그동안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저충격 운동,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걸로 당분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이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바스 4점 이상인 경우에는 꼭 진료가 필요하고요. 5 에서 10일 정도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런 경우면 좀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한 12 시간에서 한 48 시간 정도 뻐근한 근육통이 생기는 거는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정상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보통은 한 24 시간 좀 넘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 뚝 하는 소리라든지 어떤 찢어진 느낌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체중을 실지 못할 정도로 절뚝거릴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2 시간 이내에 갑자기 급격하게 붓는 경우에는 안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만성적으로 한 2 에서 3주 정도 계속 붓기가 있다 그러면 요것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 뭔가 이렇게 절뚝거린다든지 뭐 자세가 이상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불균형이 생기고 발목이나 허리 다른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 2점 이하라면 이제 집에서 이제 셀프 마사지를 하면서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폼롤러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스틱볼 같은 걸 폼롤러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나 이제 마사지 집에서 사용하신 마사지 건이라든지 테니스 공이나 라크로스 공 같이 이렇게 마사지 공들을 사용해서 마사지 스트레칭 위주로 해 주시고, 이런 마사지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꼭 병의원이나 아니면 트레이너분들의 어떤 체크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들 한 10 가지 정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세한 것 Q&A는 이따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흔한 질환은 이제 무릎에서 가장 이제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이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 앞쪽에 주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무릎에 보시면 이게 동그란 뼈가 있는데 요걸 슬개골뼈라고 하는데, 요 뼈 윗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요. 보통은 약간 둔한 통증이 생기고, 아니면 무릎 굽히고 펼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계단 많이 다녔을 때,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오래 있었을 경우에 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슬개골 밑에 쪽에 이제 슬개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통증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시면 무릎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뼈를 저희가 슬개골뼈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슬개골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이제 뻐근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슬개대토 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요 뼈가 이제 슬개골뼈고요. 여기가 이제 대퇴골뼈인데, 이 뼈랑 이 뼈 사이에서 압박이 심해져서 요 사이는 연골이 손상을 받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쪽에 있는 이제 근육들이 너무 뻣뻣하거나 너무 강한 경우, 아니면 뒤쪽은 너무 약하거나 힘을 잘 못 쓰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개골뼈는 저희가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정중앙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약간 치우쳐서 움직일 경우에 이쪽에서 이제 연골이 쉽게 닳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 자체가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대퇴골 자체가 이제 내전에 외전이 되면서 이 슬개골이 정중앙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할 때 소리가 나고 안쪽 아래쪽으로 연골이 쉽게 닳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칭 마사지는 앞쪽 부분, 이제 타이트한 경우 앞쪽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랑 이제 슬개건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 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쪽 내측부, 외측부 중에서 외측부가 보통 타이트한 경우가 많고 내측부는 오히려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도 필요한데, 이제 근력 강화는 저희가 요 시간에 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의료진이나 트레이너분이랑 좀 상의해서 근력 강화는 좀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사지는 요렇게 폼롤러를 이제 대퇴사두근 쪽에 이렇게 대시고 아래로 움직이면서 풀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슬개건은 요 동그란 뼈 아래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거든요. 고 부분을 이제 슬개건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힘줄의 직각 방향으로 요런 형태로 가볍게 누르면서 좌우로 직각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영상이 아닌데
음. 네. 요거는 영상이 안 보여서 아까 인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인대 증후군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로는 무릎 바깥쪽 외측 부분에 통증이 생기고요. 바깥쪽으로 약간 날카롭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 생겨서 달리기나 계단, 걷기, 등산을 한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경인대는 우리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과 인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중에서 이제 인대 부분 요 부분 이제 힘줄 부분을 이제 인데요. 이제 이름이 장경인대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무릎 바깥쪽에 이 장경인대가 이렇게 지가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무릎뼈가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뼈를 기준으로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 힘줄이 앞에 왔다가 뼈 뒤로 갔다가 무릎 굽혔다 폈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는 고관절 쪽에서도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뭐 계단이나 뭐 달리기를 하고 났는데 무릎 바깥쪽으로 뭔가 뻐근한 통증이 생겼다 하면은 요런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사지 마사지 방법 보시면 요렇게 해서 폼롤러를 이렇게 대시고 옆으로 누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경인대 자체를 마사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 주변에 앞쪽이나 뒤쪽 근육 그 사이사이를 좀 풀어 준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보시면 아킬레스 건염은 뭐 아시듯이 이제 뒤꿈치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아킬레스 건을 따라서 좀 둔하거나 이제 뻐근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그쪽에 붓기나 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등산이나 점프 그다음에 까치발로 하는 동작을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킬레스는 이렇게 우리 저희 발목 뒤쪽에 이렇게 강하게 생겨 있는 이제 인대 부분이고 저희가 달리기나 점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힘줄인데요. 보통 요 뼈 붙는 자리 요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한 3에서 4 센치 근위부 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칭 마사지 방법은 마사지는 이렇게 폼롤러를 요 근육 힘줄 쪽에 대시고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요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마사지하실 때는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손으로 여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마찬가지로 직각 방향으로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잡고 이런 형태로 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아킬레스건을 풀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저근막염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아시겠지만 이제 발바닥 쪽에 있는 이제 힘줄 부분이고요. 이 뒤꿈치 쪽에 이제 요 부분 특히 이제 뒤꿈치 쪽에서 약간 내측 부분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오래 이제 일하시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일어났을 때 이제 체중이 안 실려 있는 경우에는 이 족저근막이 이게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에서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첫발을 디디면서 고 부분이 뼈에 붙는 자리 여기가 이제 약해서 거기가 살짝 늘어나거나 살짝 찢어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보통 첫발 디딜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 앉아서서 침대에서 이렇게 족저근막 쪽을 이제 마사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실 때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꺾어 주시면 여기 족저근막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고 부분 을 아픈 데는 좀 피해서 여기 주로 이제 뻣뻣해져 있는 근막 위주로 좀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 데는 너무 세지 않도록 가볍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저희 그 동그란 작은 이제 병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는 이렇게 롤러 같은 것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발바닥 쪽을 자주 마사지 스트레칭 해 주시면 족저근막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흔한 것이 이제 햄스트링 염좌인데요. 대부분 뭐 축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허벅지 뒤쪽으로 뜨끔한 통증들이 생기면서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재발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필이나 전력 질주할 때 저희가 햄스트링 강하게 이제 수축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엉덩이 아래쪽에 좌골결절이라는 부분부터 이렇게 허벅지를 지나서 무릎 밑으로 해서 붙어 있는 곳인데, 보통은 내측 부분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근위부나 아니면 원위부 뭐 다 파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이제 근육통 위주로 생기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찢어지게 돼서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 그다음에 안에 피가 차고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보통 저희가 이제 무릎을 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원위부 쪽만 스트레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쪽 근위부,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이 뻣뻣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다 먼 쪽 다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을 접으면서 스트레칭해 주시면 근위부 쪽 햄스트링을 잘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다리로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해 주시면 이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작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폼롤러가 보일까요? 폼롤러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대시고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서 예 마사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 영상은 이제 러너스 월드라고 해서 이제 러너들 미국 러너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참고한 거니까 그쪽에 가셔서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흔한 게 이제 만성 이제 발목 염좌이죠. 그래서 발목을 계속 이렇게 삐던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인대를 다치게 되다면 인대가 늘어나서 좀 헐거운 느낌이 드시거든요. 처음에 발목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면서 바깥쪽을 많이 다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발목 관절이 이렇게 있고 발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계속 삐게 되면 바깥쪽 부분은 이제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내측 부분이 이렇게 부딪혀서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헐거운 증상이 생기거나,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불안정성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통증이 예전에 바깥쪽에만 있었는데 점점 통증이 내측으로 좀 이동되고 또 앞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연골 손상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발목은 보통 이렇게 발이 이제 내측으로 내반되면서 이제 바깥쪽 있는 인대들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바깥쪽 인대들은 굉장히 헐거워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쪽 이게 이제 연골이나 뼈 쪽에 부딪히게 되면서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이렇게 연골 뼈 쪽이 좀 푹 파여 있는 정도로 연골이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바깥쪽에서 점점 내측으로 앞쪽으로 좀 이동이 된다 그러면 요때는 검사를 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그다음에 중둔근 힘줄염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엉덩이 이제 둔근 쪽에 이제 깊숙하게 뭔가 좀 뻐근한 통증들이 많이 생기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엉덩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중둔근이라든지 이제 이상근, 이런 근육들이 저희가 보통 한 다리로 섰을 때 이제 한 다리를 걷거나 저희가 달릴 때도 결국 한 다리로 이제 지지하는 경우가 되면서 한 다리를 버틸 때 이제 쓰이는 근육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부상이 누적돼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통증 부위는 이게 이상근은 요렇게 청골, 저희가 꼬리뼈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엉덩이 이게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고 사이에서 그 뼈랑 그 뼈 사이에 어떤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이상근이거든요. 요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방사통이 이렇게 허벅지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에 이제 이상근 증후군, 요 사이에 이제 좌골신경, 저희가 허리 보통 아플 때 문제가 생기는 좌골신경이 지나가서 마치 이제 허리 디스크 증상이랑 유사한 이제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 봤는데 허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사 방사통이 생긴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둔근은 이제 요렇게 어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다리로 설 때 이제 버티게 하는 근육이고요. 이쪽에 손상을 받으면 엉덩이나 허벅지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요 동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 놓으시고, 대신 한쪽 다리를 다 반대쪽 무릎에다 올려 놓으시고, 그러면 한쪽 엉덩이가 이렇게
어 이제 쉽게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제 폼롤러를 대시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둔근이나 이상근 부분 요 부분을 찾아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마사지 공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위치를 찾기 좀 어렵고 이게 눌리면 쪼끔 공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똑같이 이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다 올려 주시고 그럼 이제 왼쪽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 고관절만 이렇게 숙여서 고관절 쪽에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 자세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요렇게 꼭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팔을 벌려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서 주시고 한쪽 고정한 상태로 이렇게 내전 그다음에 외전을 하면서 엉덩이랑 이제 허벅지 내전근 쪽을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요런 거는 이제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근육들은 잘 늘어나면서 버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같이 근력 강화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종아리 근육 염자 이게 되는데 보통 운동하시다가 뭔가 뒤꿈치 쪽에 뭔가 딱 하는 소리, 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많이 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경우에 근육이 찢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종아리 알 부분 바로 밑에 부분에서 요 주변 어디에서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찢어져서 거기에 이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폼롤러를 이제 종아리 쪽 뒤쪽 근육에다 대 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은 지그시 한 30초 정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랑 하나는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이나 이런 데 끝에 이렇게 올라서셔서 첫 번째는 무릎이 이제 무릎 편 상태에서 뒤꿈치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해서 종아리 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하실 때는 반동을 주지 마시고 30초 정도 좀 지그시 내려간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찢어진 느낌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 주시고 약간 뻐근한 늘어난 느낌 정도 있는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통증 저희가 이제 신스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강이 내측이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 하신 분들은 이제 요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요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한 3 개월 정도 푹 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거의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러너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골막의 염증부터 시작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골절, 아예 골절까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뭔가 과도한 훈련을 해서 뼈에 충격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미세하게 충격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으스러지는 형태이거든요. 그러고 뭔가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카보나 같은 이제 신발들을 신었을 때 카보나가 이제 내 몸을 이제 튕겨내는 건데 내 몸이 그 충겨내는 힘을 받아주질 못해서 내 몸의 자체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트랙 쿠션이 좀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때는 약간 이제 아스팔트 같은 데서 훈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강이 통증은 요 앞에 있는 요렇게 뼈를 저희가 경골뼈라고 하거든요. 경골뼈 여기 내측을 따라서 요렇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 바깥쪽 앞쪽을 통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쪽에
어 뼈를 라인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근육 움직일 때 근육이 근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쪽에 이제 근막이 있는데 근육이 계속 당겨지면서 근막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뼈까지도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돼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골절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만약 생기게 되면은 뭐 거의 3 개월 이상 이제 쉬어야 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3월 이렇게 3-4월 때 이렇게 막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파 버리게 되면은 뭐 거의 여름 동안 경기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1 년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일반 러너 같은 경우에도 3 달 3달 동안은 뛰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 어 부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그 경골 주변으로도 많이 생기고요. 뭐 종아리 발이나 뭐 그다음에 그 이제 뒤꿈치 뼈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증상은 활동 시즌 도 아프고 쉬어도 아픈 경우에는 꼭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뼈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통통통 쳤는데도 이것도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뭐 이런 스트레칭 마사지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이제 훈련으로 그 뼈에 충격이 많이 왔기 때문에 뼈가 약간 으스러지듯이 이제 부러진 거기 때문에 뼈가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한 3 개월 정도는 푹 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수영장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실내 자전거 아니면 코끼리 자전거라고 해서 걷는 거 비슷한데 팔다리 같이 쓰면서 발이 땅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을 해서 충격이 다리에 오는 걸 최대한 좀 줄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렇 여기까지 대표적인 질환들을 봤고요. 그래서 Q&A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님 질문이시고 체력보다 무리하게 달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 1 시간씩 달리시다가 무릎에 통증이 와서 6 개월 정도 재활 치료해서 지금 거의 나았는데 다시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시고요. "다시 달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달리셔야 되는데 이제 재활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달리실 때뭐그 뭐 9분 페이스로 8분 페이스 뭐 7분 페이스로 이렇게 좀 달리시다가 쪼금씩 좋아져서 이제 뭐 6분 페이스 5분 페이스에서 이제 다치시게 되거든요. 이제 요 넘어갈 때 보통 많이 다치시게 되는데 그럼 다시 복귀할 때는 어떻게 되시냐. 내가 5분 페이스 6분 페이스로 다시 못 돌아가시고요. 다시 이제 초보자가 되신 것처럼 다시 뭐 9분 페이스나 이제 8분 페이스 초보가 된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증량을 이제 좀씩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당 한 10% 정도씩 증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9분 페이스로 달렸더니 괜찮다. 그러면은 그다음 주에는 한 8 분대 정도 해서 페이스로 다시 달려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일 주일 뒤에 다시 뭐 7 분대 페이스로 달려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10분 정도 뛰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한 쪼끔 늘려서 한 뭐 한 15 킬로나 10분 정도 했으면 한 15분 정도 뛰어 보시고 20분 정도 뛰어 보시고 이렇게 서서히 증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나브로 님이시고요. "제가 조깅을 즐겨 하는데 어느 날부터 햄스트링 왼쪽 무릎 옆쪽으로 통증이 생겼다고 하시고요. 찾아보니까 반막근, 반힘줄근 아래쪽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고요. 천천히 달릴 때는 통증이 있긴 한데 아파서 못 뛸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고 햄스트링 늘리는 동작을 할 때 제일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쉬면 회복이 될까요?"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동안은 쪼끔 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한 2-3주 정도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쉬시는 게 좋고 그래서 햄스트링 쪽이 이제 선수들도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2 명에게 짝을 이뤄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 뒤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선수 뒤에서 종아리 발목을 강하게 누르고, 그다음에 훈련한 선수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햄스트링을 이렇게 늘리면서 버티는 그런 훈련들 많이 하거든요. 요게 이제 신장성 수축 운동이에요. 그래서 햄스트링은 특히 이런 이제 신장성 수축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강화 아니 버틸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나브로님처럼 자꾸 햄스트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부상 방지, 그다음에 재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 보시고 스트레칭 마찬가지 해 보시고 가볍게 뛰어 보시고 그다음으로는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을 통해서 빠른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휘 님이시고요. "달리기 하다 다리를 삔끗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삐끗했을 때 얼음찜질하면 다리 부상 치료의 예방법이 효과적이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찜질은 이제 크게 얼음찜질하는 거랑 이제 핫팩 따뜻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두 개의 기전은 다 이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염증 세포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어떤 그런 그 물질들이나 그런 세포들을 이제 워시아웃, 씻어내는 효과가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찬 거를 하는 먼저 따뜻한 거를 하는 이제 또 다음 목적은 저희가 좀 따뜻하게 해 주면은 워밍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 주면서 근육도 좀 잘 풀리고, 스트레칭하기 전에 약간 핫팩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해 주시는, 근육을 좀 푸는 목적으로는 이제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붓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찬 거 냉찜질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깥쪽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따뜻한데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얼굴이 이렇게 뻘개지면서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 저희가 추운 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혈관들이 이게 수축이 돼서 예 혈관에 피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피가 확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이제 붓기가 있을 때는 붓기도 빠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꼭 이게 스펀지에 있는 물을 꾹 짰다가 이렇게 다시 피면은 물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수들처럼 이제 어깨 어 다지고 나서는 이렇게 차게 하는 이유가 그런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아지게 해서 붓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염증 세포들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스 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님이시고요. "체력 시험 준비하면서 왼쪽 허벅지만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상 쉬고 있는데 가벼운 조깅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고 하셨고요.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부상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치,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역치를 넘어서 했기 때문에 부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활도 마찬가지로 인제 부상을 당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리셋이 돼서 0 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쪼금 빠르게 걸었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역치를 넘어갈 상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다시 훈련을 해 주시고, 빠르게 걸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가볍게 뛰어 보시는 거죠. 가볍게 뛰어 보시면 내가 이 역치를 넘은 거니까 새로운 역치를 이제 기준점을 목표점이 생기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1 주 정도 훈련을 하고 괜찮으면 다시 이제 쪼끔 더 빠르게 뛰어 보시는 거죠. 빠르게 뛰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다음 주부터는 또 목표가 올라가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게 되겠고, 그래서 훈련했는데 다음 주에 해 봤더니 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단계에서 또 더 1 주일 정도 훈련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에 한 10% 정도 증량이 될 수 있고 조금씩 증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조깅부터 시작하시고 잘 되시면 이제 쪼끔 빠르게 러닝하면서 쪼금씩 예전처럼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한쪽에만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 보면 골반에 어떤 이제 틀어짐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번 걸어 보실 때 저희가 보폭, 그러니까 어 앞쪽 뒤쪽이 발 사이 거리를 계산해 보셨을 때 한쪽만 유난히 길거나 한쪽만 유난히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뭔가 이제 골반에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뭐 골반이 있어서 스타리크님처럼 걸을 때 왼쪽 허벅지만 너무 앞으로, 왼쪽 발만 앞으로 너무 뻗어차고 오른쪽은 덜 가고, 왼쪽 발은 앞으로 확 가고 오른발은 덜 가고, 요런 패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왼쪽 허벅지 손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이 너무 앞으로 가 있으니까 발을 잡아당기는 햄스트링을 과도하게 써야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왼쪽 허벅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뭐 골반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걷거나 이렇게 뛰실 때 보폭이 이게 잘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요즘에 이런 가민이나 이런 워치 보시면 좌우 밸런스가 뭐 49% 50% 뭐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서 좌우 밸런스가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해 님이시고요. "발등이 아파 무릎을 꿇지 못하는데 무슨 스트레칭이 나을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발등이 아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요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분들이 발등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런 분들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게 되면 고기가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라면은 이제 요족이시라면은 보통 이제 족저근막 밑에 쪽에 있는 요런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발이 요런 형태로 되면서 아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족저근막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발바닥 밑에 쪽에 있는 이제 족저근막이나 그 주변의 인대들을 자주 풀어 주시고, 뭐 하신다면 좀 핫팩 같은 거 해서 좀 따뜻하게 데펴 놓으시고 가볍게 워밍업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마사지 같은 것을 잘 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해 주시면 이 요족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요족 때문에 위쪽으로 이쪽이 늘어나서 이쪽 관절이 부담되는 게 많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랑일랑 님이시고요. "학창 시절 외반슬 교정술을 받은 사람이 주의할 동작이나 자세가 있나요?"라고 말씀하셨고요. 외반슬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X자형 다리를 말하는 게 되는데, 요런 분들이 좀 근력이 좀 약하거나 너무 유연하신 분들에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골반이 정굴이라고 해서 앞으로 무너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릎이 이게 외반슬이 되면은 이제 십자인대 같은 데 손상을 받기가 쉽거든요.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평발이 있다든지 이제 발 같은 발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교정은 약간 부족한 상태로 교정을 하긴 하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교정을 해 버리면 이제 오다리 형태가 돼 버리니까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약간 부족한 대로 이제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고관절이 이제 내회전 되는 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 특히 발에 이제 평발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외반슬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런 데 강화 운동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고관절 내회전근들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니까, 예,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내회전근들이 잘 짧아지고 굴곡근이 짧아지기 때문에 또 수술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W 시팅이라고 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무릎 꿇는 자세 있거든요. 고런 자세는 상당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레 님이시고요. "2주 전에 10km 달리기를 하고 나서 발바닥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셨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통증이 없긴 한데 어떨 땐 아무것도 안 해도 발을 디딜 때 갑자기 발목까지 찌릿한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고요. 10분 정도 뛰면 다시 통증은 가라앉고 불편한 감각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발볼이 조금이라도 압박되는 불편한 신발을 신거나 하면 정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아파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바깥쪽이라서 밑에 쪽인지 등 쪽인지 고 얘기는 없긴 하신데, 보통 이 발바닥 쪽 바깥쪽으로 이쪽을 아파하신 분들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비골근 힘줄이라고 해서 저희
종아리 바깥쪽으로 해서 발목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이제 힘줄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비골근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자체가 약간 이제 요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보행 검사를 해 보면 체중을 뒤꿈치 안쪽으로 잘 못 싣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잘 못 싣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분들이 걸을 때 거의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라면은 이제 걸을 때 체중이 충격이 거의 바깥쪽으로만 실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서 봤을 때 체중이 어디로 생기는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아니면 앞뒤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 발에 중심이 어디쯤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발이 너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고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뒤꿈치 내측 아니면 엄지발가락 내측 부분 엄지발가락 쪽에 내측 부분에 이렇게 지지대는 거를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비골근 쪽에 문제가 생기신다 그러면 비골근 쪽 따라서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담다 님이시고요. "천천히 달리기 하는데 발목과 종아리 뒤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키가 175에 78kg 약간 과체중이신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목 요 종아리 뒤쪽 이 근육이 이제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달리거나 뛸 때 체중이 한 거의 5배 정도 실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8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면 거의 5배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은 무게가 몸에 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상받기가 쉽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체크해 보실 거는 일단은 아킬레스나 이런 데가 좀 짧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저희가 무릎 펴고 이렇게 당겼을 때 한 20조 정도 15 도에서 한 20조 정도 이렇게 굽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킬레스가 이제 짧다 보면은 저희가 달리거나 할 때 여기가 이제 미세하게 찢어질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쪽 그다음에 근육들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킬레스나 이제 근육 쪽에 마사지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실 때 어 이제 혹시 이제 무릎 밑으로 이제 그 이제 보조기 하신 그 이제 장애인 선수들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철판 스프링 철판 같은 거 이렇게 무릎 밑으로 대셔서 이렇게 장애인 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종아리 밑으로 근육은 저희가 달리기 뛸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달릴 때는 그 발목 사용이나 이제 종아리 근육 사용이 적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달리시다 보면은 지나치게 발목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 너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선수들은 이렇게 오래 달리고 하면은 아킬레스나 종아리가 별로 느낌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허벅지 쪽에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초보들이나 일반인들은 달리면 종아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뭔가 발목에 종아리를 좀 많이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일단 많이 해 주시고 달리기나 운동하실 때는 종아리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내가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이 큰 근육들을 써서 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게 달리다 보면 이제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해서 발을 너무 앞으로 멀리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앞으로 자꾸만 차는 거 좀씩 줄여 주시고 어 중력에 내 몸을 이렇게 맡겨서 뛰시고 좀 케이던스라고 해서 저희가 분당 횟수 발 구름 횟수를 180회 정도 해서 좀 짧게 빠르게 뛰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좋고 건강하게도 좋은 이제 달리기를 안 하실 수는 없고 뭐 요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달리시면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이시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사타구닉이 알배기인 것처럼 "움직이면 아픈데 원래 이런 건가요?" 하셨고요. 사타구니 이제 허벅지 내측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 파열 중에 또 흔히 생기는 게 이제 내전근 쪽이거든요. 저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내전근, 고관절 내전근들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항상 짧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고양이 운동 고양이가 아니라 개구리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제 그
허벅지 내전근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이용해서도 그 내전근 쪽을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하신다 그러면 스트레칭, 마사지 그러니까 신경 숙여 주시고 그다음에 뭐 예 핫팩이나 이런 걸 사용해 주셔서 근육 이완될 수 있도록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정밀하게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담비님이시고 4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 무릎에 이상은 없는데 20분 걸은 후 러닝머신 7 킬로 속력으로 슬로우 조깅과 천국의 계단을 걷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틀에 한 번씩 나눠 하면 무릎이 갈 이 두 가지를 이틀에 한 번씩 나눠서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까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연골이 많이 다를까 걱정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천국의 계단은 무릎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연골은 저희가 인대나 힘줄 이런 근육들은 저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버티는 구조이고요. 연골이랑 뼈는 아래 위로 눌리는 거에 대한 이제 버티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은 대부분 저희가 계단이나 이런 걸 내려갈 때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은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이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담비 님처럼 슬로우 조깅이랑 천국의 계단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는 주로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연골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니까 연골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이시고 50대 중반 여성분이시고 며칠 전 기지개를 펴다가 갑자기 왼다리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평생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종아리 에 쇳다리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났을까요? 다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빨리 푸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드물게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육들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회복이 되면 요렇게 마 예쁘게 붙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지면서 이렇게 붙어 버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탄력이 확 떨어지게 돼서 이제 확 굳어버리게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예쁘게 붙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쁘게 붙인다는 걸 이런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붙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상이 생기신다면 마찬가지로 뭐 이제 핫팩 같은 거 해서 좀 근육들을 좀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볍게 마사지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육이 좀 풀리고 나면은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 주셔서 근육들이 잘 늘어면서 버틸 수 있게 근육이 단단하게 뻣뻣하게 짧아져 있는 근육이 아니라 잘 늘어나면서 잘 버틸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이런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달리기 부상에 생길 수 있는 이제 10 가지 주요 질환들이랑 그다음에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집에서 집 셀프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고요. 또 저희 병원 주변에 워낙 러너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오시게 되는데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일반인들이 하다가 꼭 1 년에 한 40%는 부상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 리스크도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을 충분히 만들어 두시고 꼭 달리기 하시고 뭐 10 킬로 뭐 하프 더 잘 되면 풀 마라톤까지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